안녕하세요, 네이트입니다. 챔피언스리그 4차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바샥쉐히르와의 경기가 4대1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승리로 끝이 났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솔샤르 감독이 다양한 전술 변화 시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었는데 말하자마자 바로 전술 변화를 했네요. 이번 경기에서는 특히 공격적인 부분에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럼 솔샤르 감독은 전술 변화를 어떻게 했길래 맨유가 4골이나 넣을 수 있었을까요? 경기 분석 바로 들어갑니다. 솔샤르 감독은 지난 웨스트브로미치전에서 마샬과 카바니의 공존 가능성을 확인했는지 이번 경기에서도 두 선수를 같이 기용했어요. 경기 시작 1시간 전에 선발 라인업이 나오잖아요. 저는 이 라인업 보면서 도대체 전술을 어떻게 가져가는 걸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야, 이거 카바니랑 마샬이 같이 나오면 다이아몬드 사상인가? 근데 그러기에는 레시포드가 뛸 데가 없고 4-2-3-1 하기에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애매하고 도대체 뭘까 고민했었는데 4-3-3 같은 4-2-3-1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네요. 카바니를 원톱에 세우고 마샬을 왼쪽에, 레시포드를 오른쪽에 배치했죠. 미드필더 자리도 브루노 페르난데스랑 반더비크를 동시에 기용함으로써 새로운 변화를 줬어요. 이러한 새로운 전술 변화는 굉장히 긍정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골도 4골이나 넣었고 경기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새로운 전술 변화라 선수들 간의 호흡적인 문제는 있었지만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올 시즌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새로운 선수 구성으로 경기에서 어떻게 플레이했는지를 한번 돌아볼까요? 경기가 시작된 지 2분도 채 되지 않아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뒷발로 레시포드에게 패스했고 레시포드가 드리블로 페널티 박스까지 공을 가지고 가서 슈팅까지 마무리 지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정말 아쉬웠습니다. 뒤로 돌아뛰는 카바니에게 패스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페널티 박스 안까지 들어갔을 때 레시포드는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는 것 같아요. 더 좋은 상황이고 더 쉽게 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장면이 있다면 개인의 욕심은 좀 줄일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공격수라면 또 골 욕심도 내야 하니까 레시포드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래도 앞으로는 좀 더 간결한 플레이를 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다가 결국 맨유가 첫 골을 뽑아냈죠. 텔레스의 코너킥을 바샥쉐히르 수비가 헤더로 걷어냈는데 이걸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발등에 그대로 얹어버렸어요. 이 골은 누가 잘했냐 못했냐를 떠나서 그냥 아름다운 골이었어요. 새벽 5시가 넘는 시간에 저 소리를 질렀다니까요. 그 정도로 골키퍼가 막을 수가 없는 공이었죠. 화면상 잘 안 나오는 것 같았지만 소리만 들었을 땐 골키퍼 선 맞고 들어간 것 같거든요. 브루노 슈팅이 펑 하고 소리가 나고 탁 하고 골이 들어갔어요. 이 두 사운드만 들어봐도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슈팅 임팩트가 얼마나 좋았는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첫 골 장면보다 13분경 나온 팀플레이에 정말 감탄했어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카바니에게 패스하면서 대각선 방향으로 움직여주고 카바니는 이 공을 뒤에서 올라오던 반더비크에게 원터치로 내줬죠. 또 이 공을 받은 반더비크가 앞으로 움직이고 들어가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에게 원터치로 내주는 바로 이 장면. 그동안 제가 맨유 경기력에 대해서 비판할 때 선수들 간에 이런 패스의 무브먼트가 없다고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팀적인 움직임을 올 시즌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마샬이 원톱일 때는 카바니처럼 저기서 공을 받아주는 게 아니라 찔러주는 공 받으려고 침투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반더비크 자리에 포그바가 있었다면 원터치로 내주지 않고 드리블을 했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마샬, 포그바가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두 번째 골 장면도 상대 실수에서 비롯된 골이라고는 하지만 카바니도 한 0.5골은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적극적으로 뛰는 선수가 점프를 하니까 골키퍼가 순간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것 같아요. 세 번째 페널티킥 장면은 현재 맨유 공격 패턴 중에 가장 찰떡인 패턴이죠. 역습 한방, 레시포드의 스피드를 이용한 완벽한 뒷공간 침투. 결국 이 역습에서 레시포드를 막지 못하고 페널티킥을 허용해버린 거죠. 레시포드가 몸 다 집어넣었는데 뒤에서 몸통 박치기를 해버렸죠. 후반 막판 터진 마지막 골도 정말 훌륭한 팀플레이였어요. 이번에도 반더비크의 원터치 패스 한 번에 뒷공간을 파고든 그린우드가 공을 페널티 박스까지 가져왔죠. 솔직히 여기서 그린우드가 마무리를 하려고 했어도 전혀 이상할 것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반대쪽에서 같이 달려 들어오던 다니엘 제임스에게 패스를 해서 침착하게 4번째 골을 넣었습니다. 와, 오늘도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브루노했습니다. 그냥 말이 4-2-3-1에서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였던 거지 안 돌아다닌 곳이 없어요. 거기다가 또 2골이나 넣었죠.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잘해서
뭐 잘했다, 뭐 못했다 할 게 없어요. 한 가지 안타까웠던 건 전반 중반 이후부터는 체력적으로 힘에 부치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다행히도 후반 초반에 교체돼서 체력 안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샬, 제 생각에 마샬은 원톱보다 윙어가 훨씬 나아요. 쓸 수 있는 공간도 원톱일 때와 비교하면 넓고 마샬이 제일 잘하는 슈팅각도 훨씬 잘 나오기 때문인데요. 이 경기에서 제일 놀랐던 장면은 마샬이 맨유 페널티 박스까지 와서 수비를 했던 장면입니다. 오늘은 단순히 원톱일 때와는 다르게 활동량이 많았어요. 여전히 간결한 무빙을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활동량이 압도적으로 늘었다는 건 굉장히 좋은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더비크는 드디어 맞는 옷을 입은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좌 프레드, 우 반더비크 조합이었죠. 이 듀오는 엄청난 활동량을 기반으로 좌우 하프 스페이스 장악을 해버렸어요. 브루노 페르난데스, 프레드, 반더비크 이 세 선수들로 조합을 짜본 게 이번이 처음이니까 호흡적인 문제를 감안하고 본다면 굉장히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알렉스 텔레스는 맨유 소속으로 3경기째인데 원래 뛰던 선수 같아요. 루크쇼보다 더 오랫동안 맨유에서 뛴 것 같아. 특히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교체로 나간 후에는 전담킥으로 나섰는데요. 왼발킥은 정말 예술이네요. 카바니는 그동안 마샬이 원톱으로 뛰면서 드러냈던 모든 문제들을 한 방에 해결해 준 것 같아요. 활동량이 정말 어마어마했죠. 적극적인 수비 가담이 카바니의 공격력만큼이나 강력한 무기처럼 보입니다. 해외에 있는 맨유 팬들은 이 경기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해외 반응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반더비크와 카바니를 요구한 이유야. 요 댓글은 브루노 페르난데스 응원가입니다. 카바니는 압도적으로 놀라웠어. 반더비크는 다음 사우스햄튼전에도 반드시 선발로 나와야 해. 브루노는 맨유를 등에 업고 캐리를 하고 있어. 아우 너무 사랑해. 솔직히 다니엘 제임스가 오늘 밤 골을 넣어서 정말 행복해. 그는 다시 한번 폭발할 자신감이 필요했는데 그게 오늘 밤 나왔지. 잠시 시간을 갖고 카바니의 퍼포먼스를 감상할 수 있을까? 반더비크는 마법이야. 이게 우리의 베스트 11이야. 올레가 우리의 경기를 3명의 선수를 동시에 기용하면서 완전히 끝내버렸어. 글로리 글로리 맨 유나이티드. 자, 이렇게 챔피언스 리그 4차전 경기도 끝이 났습니다. 지금 현재 맨유는 3승 1패로 조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제발 이 흐름 그대로 이어가면서 파리 생제르맹을 이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선발 출전했던 선수들이 현재 맨유 스쿼드에서 베스트 11인 것 같아요. 이 멤버들로 팀적인 움직임만 좀 더해진다면 더 강한 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저는 금요일에 있을 토트넘과 루도고레츠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